자, 이번 시간에는 이론에 대해서 살짝만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아티클 하나 가져왔는데 그 유명한 저자가 이름에 눈에 들어오네요. 클레이튼 크리스텐센이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우리가 흔히 파괴적 혁신이라고 부르는 이론을 만드신 분이죠. Disruptive Innovation. 고분하고 그 보스턴대의 폴 칼리라는 분이 공저로 이론을 만드는 순환 이런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그 경영학 분야에 있어서 이론을 만드는 사이클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 주제를 왜 끄집어냈냐? 우리 어제 수업한 어제 제가 영상을 올린 아티클에서 중간에 저 소개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쓱 넘어갔는데 그 어제 아티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이나 이론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어떤 중요한 현상을 카테고리로 구분 지어주고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구분 카테고리 안에서 인과관계를 밝혀준다. 이게 뭔가 언뜻 보면은 이제 당연한 내용 같아서 이제 쓱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쓱 넘어가긴 했는데 넘어가다가 이게 좀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 어떤 아티클에 제목을 넣어주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원문은 강의 자료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론을 만드는 프로세스, 이론을 만드는 과정. 자,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랬죠. 어떤 현상을 이제 구분 짓는 거지. 이렇게 카테고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어떤 현상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나눠서 보는 거죠. 그 나눠서 본 그 안에서 어떤 인과관계를 설명해주는 이론이 나오는 거죠. 때론 모델이라고도 하고. 저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 그 카테고리 안에서의 인과관계입니다. 다른 카테고리에 가면 설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론이라는 건 이런 두 가지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거고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쓴다는 거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를 잘 구분해야 되고 의미 있게 그 안에서 설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상에서 카테고라이제이션을 거쳐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귀납법, 인덕티브 프로세스라고 하고 이제 그게 이론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걸로 미래의 현상을 예측하기도 한다. 요거를 디덕티브 프로세스에서 연역법이라고 한다. 그런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중요 표시가 있죠.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가. 때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하니까 저렇게 표시를 했겠죠. 그러니까 저런 예외도 또 하나의 이론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럼 이런 이론이 있는 건 아닌데 한번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떠오르는 거는 어떤 조직에서 메신저 활용률이 높으면 소통률이 높다. 커뮤니케이션 레이시랄까 그런 소통이 잘 된다고 본다. 그런 이론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얼마나 그 메신저로 팀원들이 잘 소통을 하는지 어떤 현상을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뭔가
나눠야겠죠. 그냥 쉽게 나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쉽게는 뭐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짤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근무 시간과 근무 시간 외 뭐 이런 것들로도 자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근무 시간 외 소통은 뭐 비중을 둔다든지 해서 근무 시간 내에 소통이 잘 되는 조직이 성과가 좋더라. 만약에 그런 이론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상하다. 분명히 소통 메신저 사용률이 높으면 성과가 줘야 되는데 아닌 예외가 있네. 왜 그러지?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원인 분석을 해 나가는 게 이제 또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그런 예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외도 그냥 때로는 예외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거를 더 들여다봐야 된다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제가 들었던 예시에선 이런 걸 수 있죠. 무조건 메신저 활용률만 높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되고 성과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 되게 활용을 많이 했는데 왜 성과가 안 나지 보니까 그 회사에 어떤 문화가 있었어. 뭐 집중 근무 시간이라는 문화가 있었어. 그래서 보통 막 오전에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는 뭐 11시 반까지는 굉장히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이야. 보통 그때는 뭐 R&D에 뭐 연구를 한다던가 조사를 한다거나 보고서 쓴다던가 뭐 이런 거에 되게 집중해. 오후에는 뭐 1시 밥 먹고 와가지고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 집중 근무 시간에 만약에 소통을 많이 한다, 메신저 사용을 많이 한다, 그러면 성과가 떨어지더라. 뭐 이런 예외를 통해서도 어떤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죠. 메신저 소통률이 높으면 성과가 좋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예외가 있다. 집중 근무 시간에는 예외로 한다. 뭐 이런 설명이 되는 이론도 결국은 설명이잖아요. 더 어려운 얘기가 이런 나오는데 그걸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런 예시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원 논문에서는 그 마이클 포터 교수의 그 클러스터 그걸 가지고 예시를 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쉬운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봤던 아티클이 의미가 이건 거죠. 이렇게 나눠 놓은 게 IT는 세 개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IT는 크게 펑션 IT, 네트워크 IT, 엔터프라이즈 IT가 있는데 이게 카테고리인 거죠.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각각의 어떤 큰 구분을 지어주는 카테고리고 이 안에서의 설명은 각각 그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지 뭔가 어떤 기능 IT, 펑션 IT 안에서의 어떤 이론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카테고리에서 적용할 땐 적용이 되지 않고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펑션 IT는 기능적인 거는 정도 어제도 그랬지만 이렇게 세부적인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 효율성이 되게 추구되는 되게 그 안인 거고 엔터프라이즈 측면은 굉장히 전사적인 측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효과성이 더 중요할 수가 있죠. 기능적인 면에서는 효율이, 전체적인 면에서는 효과가 더 중요할 수 있죠. 효과는 목적 지향적이죠. 목적을 달성했냐 안 했느냐. 그리고 펑션 쪽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라는 거는 인풋 대비 아웃풋을 얼마나 크게 했냐. 그것만 보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투에선 지더라도 전쟁에선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땐 모든 전투를 다 이길 수는 없어. 일부러 어떤 전투에선 살짝 약하게 해서 뭔가 지는 척 하다가 뭐 후미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전체 전쟁에선 승리하는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펑션 IT에서는 그 세부적인 전투의 입장에선 무슨 소리야 모든 전투에선 다 이겨야지 할 수 있지만 전쟁이라는 측면, 엔터프라이즈라는 측면, 큰 측면에서는 항상 그게 다 모든 전투에서 다 이길 필요는 없고 때로는 전략적으로
일부러 져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다뤘던 아티클에서 세 가지 세상이라는 건 결국 카테고리를 얘기한 거고, 그 카테고리라는 게 왜 중요한지 오늘 본 요 설명이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야기로 보충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이게 굉장히 그 이론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풍부한 내용이 들어 있고 버전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충실한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이것도 이론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그 내용을 잘 참고해 보시고요.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실무 입장에서 내가 어떤 IT를 담당을 했는데 뭐 이런 측면에서 내가 일을 많이 했다 했을 땐 요 내용만 가지고 뭔가 윗분들을 만나거나 고객사를 상대할 때 요 관점에서 자꾸 얘기하면 뭔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나는 이야기를 하지만 고객은 이 측면이나 이 측면을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